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는데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을 텐데요.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말씀을 앵커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정수를 보여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고, 그리고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되었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돌발 변수 없이 무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민주당의 입장보다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성과가 있었다는 게 60%가 넘고 긍정 평가도 50% 중반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제 후속 과제들이 이루어져야죠. 통상, 또 안보, 그리고 또 북미 대화 재개, 이제 디테일이 중요할 텐데요.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도 하지만 또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후속 과제 디테일, 천사의 디테일을 챙겨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부분은 이제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했던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평가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난히 그렇게 한미일 그런 그 외교를 했다는 이런 평가보다는 좀 빈손 외교였다, 퍼주기 외교였다, 좀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를 저는 무난히 통과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그 만남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또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기존에 그 3,500불을 한국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3,500불 달러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대통령이 가지고 간 선물 보따리가 1,500불 달러를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좀 부드러운 좀 분위기로 이어지는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첫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무난히 치렀습니다만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외교에 도움이 되는 실익 외교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이번에 아무런 그런 그 공식적인 문서가 이제 작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지 또한 그 이익이 어떻게 한국으로 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밀한 그런 외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동차 부분도 많이 좀 아쉬움이 나오고 있죠. 15% 이제 대한민국은 0%에서 15%로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2.5% 내렸으면 하는 그러한 또 업계의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런 것이 잘 관철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잘 됐다고 자평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단추가 여러 단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단추를 계속 잘 꿰려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께서 이제 퍼주기 외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퍼오기 외교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3,500억 달러, 1,500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3,500억 달러는 대미 투자 펀드이고요.
그는 현금으로 투입되는 비율은 낮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 형태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로 그러니까 조선, 항공, LNG, 원전 이런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주셨는데 합의문을 작성한 국가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합의문이 없는 것이 또 뉴 노멀이라고 하고 계속 지속적인 과정으로 갖고 가는 것이 또 최근의 경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그 이제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대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말이 달라요. 그 대한민국은 대출 내지는 보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지금 직접 투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한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나 아니면은 이번에 뭐 경제부총리도 가셨고 또 미국의 상무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걱정되는 우려되는 그러한 각자의 그 해석에 따른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관세 협상 특히 3,500불 달러의 투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또 구체화된 그런 의견의 일치도 없었다는 좀 그런 점을 제가 아까 지적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이 제안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의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인권위원이 2번째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 양당의 어느 정도 그 원내 대표단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양당에서 적절한 그런 인권위원을 추천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추천 몫의 인권위원이 지난달에 이어서 어제도 또 부결이 되는 사실 뭐 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협치가 오히려 사라진 그런데 이러한 국회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그 일정을 수용하려는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뭐 정책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용하려는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지를 대통령실이 보여준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덕담하고 뭐 그냥 그 서로 인사하고 이러한 보여주기식 들러리식의 이러한 그 대통령실의 그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제 생각도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협치를 지금 복원하려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협치를 무시하고 협치 제로인 지금 국회 상황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수회담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좀 협치 의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그것을 위한 당정의 또 긴밀한 대화, 사실 그런 걸 통한 대통령실의 진정성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진정성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떤 당정 간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민주당의 또 협치 의지도 불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그 새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순방 기간 동안에 이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축하를 겸해서도 만나셔야 하고 또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또 비공개 부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도 공유를 하고 또 향후 협조를 구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방과 관련해서도 또 만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고 또 개혁 입법, 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야당의 어떤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만나려고 하실 거고요. 장동혁 대표도 사실 1.5선의 대표로서는 대통령과 이렇게 대등하게 만나는 그런 또 투샷이 잡히는 그런 자리를 당연히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인권위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이후에 말씀을 또 나누게 될 수도 네. 있지만은 국민의힘 몫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어지간하면은 저희가 동의를 해드려야죠. 그런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그런 국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아주 핵심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위원장이나 위원은 인권 감수성이 높은 분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천하신 두 분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거나 아니면 내란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엄 내란을 통해서 국회를 찬탈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찬동하는 분을 이 국회가 승인하고 또 의결해 드리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식적인 수준이면은 저희가 했겠지만은 그 범위를 또 벗어나는 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인권위원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네.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여야 대표 관계가 상당히 냉랭한 상태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긴 했지만 이제 내가 취임했을 때 받았으니까 나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또 축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SNS에 장동혁 대표에게 5가지 질문이라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질문 5개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제 페이스북에 5가지 질문을 올렸는데 정말 진지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빵 터졌다고 하면서 전당대회 기간에 피로를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를 농담으로 받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전한길 강사를 등에 타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묻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 찬성하는가. 노상원이 그냥 퇴역한 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과 긴밀하게 내란을 모의했고 비화폰까지 지급을 받았던 그런 분의 수첩에 적혀있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 관련해서 정말 신중하게 질의를 하신 것인데 그렇게 답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농담성으로 이렇게 답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이게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다.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것은 위헌위법적이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것을 뭐 국민의힘이 계엄 자체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민주당의 불필요한 탄핵이나 아니면 국정 발목 잡기 뭐 이런 것도 계엄의 한 원인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계엄이 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결국은 장동혁 대표를 각인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대꾸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은 잘못됐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민주당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란 사건은 지금
1심 재판 중이거든요. 비상계엄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이 내란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등가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란 옹호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고 계속 당대표 선거 때부터 해산 운운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치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180석 넘는 거대 여당이 협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107석의 국민의힘이 이 협치 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그런 포용력이랄지 뭐 이런 것이 보여질 때 그 여야 협치나 아니 영수회담이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영수회담까지 이어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박병미 의원님 그 장동혁 대표 1.5선이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선 당대표도 충분히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영선이었죠. 그래서 어선 선수를 가지고 영수회담에 무슨 그런 실익을 뭐 따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께서는 윤석열을 접견하러 간다고 하시고 그 전당대회 기간 내내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 선거인단에 이제 짠물만 남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염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그 강성 지지자들의 소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 쏟아낸 발언을 보면 작년 12월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우의 그런 스탠스를 취하셨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뭐 친한계에서 시작해서 친길계로 이렇게 굉장히 또 태세 전환을 자유롭게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분이라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셨던 그 12월 시점을 지금 또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가 둘 다 강성으로 또 분류가 되는 인물이니만큼 지금 상견례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가 된다면 그러면 좀 여야 관계 협치에 좀 물꼬가 트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만나시게 되면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랑 이렇게 같이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두 그 대표 간의 악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순방 성과 듣고 협조할 사항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금은 그 협치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 뭐 인권위원 두 번째 뭐 부결이랄지 뭐 아니면은 또 뭐 특검도 지금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이제 하고 있고 계속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랄지 또 뭐 상법 개정안이랄지 방송법이랄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지금 그 법치를 그런 오히려 좀 에서 멀어지는 그런 위헌적인 법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의해서 지금 번번이 지금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어떠한 그런 투쟁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협치에 뭐 키를 가진 정청래 대표께서 뭔가 그 국민의힘과 진정으로 대화하려는 그런 의사를 보여주셔야죠. 뭐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이런 대화에 응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같이 밀어붙이기식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두 분이 정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악수를 하는 뭐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입니다. 앞서 잠깐 저희가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어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관련된 여야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권위원들이
부결되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민의힘의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헌법적 의무와 자신들의 역할마저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예,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독재 여당의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당목 인권위원회를 부결시킨 이유는 누군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누군가를 변호한 사실이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라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범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격 아닙니까? 모녀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포인트는 두 가지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의 관례가 있고 우리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거대 여당의 폭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추천 몫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검증을 하고 또 나름대로 평판조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부결을 시킬 경우 그냥 민주당에서 민변 출신 그냥 추천하시면 되죠.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그냥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너희가 받아.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그 동성애를 지금 그런 오히려 옹호하는 이런 법에는 반대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럼 당론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임 그 위원으로 추천된 분은 동성애를 반대했다. 그럴 거면은 민주당이 추천을 해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치 말살을 떠나서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천 목까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려는 것. 이런 것이 일당 독재 아닌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지금 그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협치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최소한의 양당 그 원내 지도부들이 물밑 교섭을 해서 추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부결을 시키는 건 결국은 어떠한 그런 그 국가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안창호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안창호 인권위원장 고사작전 또 이런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그 민주당 그 입맛에 맞게 좀 움직이려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제 이제 상임위에 다 불참을 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또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 변호사 하셨죠. 그때 다 살인범 그렇게 옹호하고 그리고 또 변론하고 이런 거 오게티처럼 찾으면 다 그 변호사 했던 분들은 인권위원회의 그 높은 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내로남불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당의 어떠한 그런 그 자율성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결국은 민주당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민의힘이 받아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어려운 것이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들러리로 영수회담에 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낸 후보에 대해서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지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좀 논란이 될 만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인권위가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지간하면 국민의힘 추천 몫이니까 그걸 존중해 드리고 싶지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를 너무 벗어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검증도 하고 평판 조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 그리고 내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 지금 전광훈 목사를 변호했던 것, 그거는 크게 저희가 그것도 한 요인은 될 수 있지만은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걸 고리로 해서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평소에 그런 혐오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시 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갖고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박상혁 의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국회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매섭게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야당에게 유리한 시간인데 그거를 다 걷어차는 그런 일을 할 건인가, 이번 그 사태가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참담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어제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으면 원내 지도부끼리 물밑 협상을 해서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거든요. 본회의에서 부빌될 것 같으면 본회의 의제로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도 또 당직을 그 원내 당직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 민주당의 아마 김병기 아마 뭐 원내 대표랄지 아마 이러한 좀 물밑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의제로 올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한 후보에 대해서 정작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표가 어제 한 160표 넘게 지금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도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3박 6일간의 지금 방미일 미국과 일본 방문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시는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낮은 그러한 수치의 지금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러한 수치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의 이러한 그 정당 지지율도 좀 차이가 나는 상당히 이제 간격이 좁혀진 이런 결과의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의 배경은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란봉투법이랄지 방송 3법 이러한 일방적인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일방 통행식인 이러한 그 협치가 사라진 사실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한 역할을 사실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모습은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깎아먹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듣기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한 여론조사로 오늘 나왔고요.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안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드리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네, 우리가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나 MBS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서 추이를 보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하락이나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이기는 하지만은 갑자기 그걸 끌고 오셔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럴 때는 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표집되는 경향도 있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조금 더 튀거나 또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두고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영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 지금 당정 간에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당정 모두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총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강론에서 이제 조금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개혁,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 여러 가지 등반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등반로를 택할 것이냐에 문제를 두고 지금 이제 머리를 맞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이제 중수청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민주당의 경우에는 행안부에 두고자 하고 법무부는 좀 법무부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지금 이제 조율이 필요한 건데요. 저는 이런 이견이 꼭 갈등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표출되는 건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을 또 얘기를 하고 사실 국민들도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간극을 서로 확인을 하고 그걸 좁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또 수구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성호 장관에게 공론화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공론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뭐 조정을 해서 하나의 단일화는 짠 하고 내기보다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의견들을 내고 서로 다름을 인식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좁혀가는 그런 노력. 그것이 수구의 민주주의고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 일부 필요합니다만 이제 수사 검사와 또 기소 검사의 뭐 분리 뭐 이것은 이제 대전제죠. 근데 박경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은 공론화를 해서 사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도 이제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한 뭐 이런 그 논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추석 전에 이 법을 통과를 시키겠다. 이 방침은 좀 뒤로 물러나는 이제 모습이라 이제 그런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그런 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당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다른 의견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일부 강성 그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공격을 하는 좀 그러한 모습으로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성호 장관에게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노골적인 비난을 좀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직 좀 협의 과정에 있는 그런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이 옳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고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지금 관철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그런 그 범죄 피해를 회복을 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의 이 핵심은 국민에게 있죠. 그런 면에서 내 의견을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30초씩만.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연하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도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짧게 듣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듣죠. 네, 참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입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지기현 판사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또다시 그 사법정의가 후퇴한 그런 사안이라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영장 기각 사유에는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방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지난 그 3월 24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도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보는 등의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헌재에서는 아니라고 봤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국무회의를 한 것이 이것이 방조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한 부분에서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것이 과연 법적 평가적으로 어떤 방조 행위에 이를 수 있는지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란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법을 뛰어넘는 그런 해석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